안녕하세요.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본인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10%에서 20% 정도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5% 정도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소수 지분권자인데요. 다수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는 자이자 대표이사가 회사를 말아먹고 있어요. 저 친구가 회사가 이익이 나면 전부 다 이익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전부 다 본인 급여는 높여버리고, 근데 다수 지분권자라서 그리고 대표이사라서 누구도 견제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본인은 처음에는 이 친구가 굉장히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이 팀에 합류를 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해서 본인의 기여도가 꽤 많이 반영이 돼서 회사가 성장을 했는데, 결국 정작 회사가 잘 되고 나니까 다수 지분권자이자 대표이사인 자가 거의 망나니 짓을 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전부 다 본인 스스로 혼자만 향유를 하면서 배당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본인 차량 리스 엄청 비싼 거 타고 항공비로 법인카드 막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다른 공동창업자들이나 임직원들은 굉장히 압력을 가하면서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소수지분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전략을 택해서 다수지분권자를 좀 견제를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좀 타개를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소수지분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다수지분권자를 견제할 수 있는지, 먼저 상법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소수지분권자에게 보장되고 있는 법률적인 권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하나씩 좀 파악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지분권자에게 보장되고 있는 상법상 권리들을 한 개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 이상의 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꽤 다양한 권리들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라는 숫자는 상법상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고요. 이 3%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첫 번째, 주주총회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주총회 소집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안건을 주총의 의결사항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주주 제한권입니다. 주총 소집 청구권과 주총 제한권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특히 그 중에서 만약에 이사나 감사가 회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자는 법원을 상대로 위법 행위를 한 이사 감사에 대해서 해임 청구권까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 회사 입장이나 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익에 반하는 행위고 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해임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해임 청구권까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해임 청구권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총에 해임과 관련된 건의를 해서 결의를 했는데 불결되었을 때 불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법원에 해임 청구를 할 수 있는 아주 스트릭트하게 규정되고 있는 청구권입니다. 또 한 가지, 소수지분권자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분쟁을 할 때 다수지분권자들을 상대로 아니면 대표이사를 상대로 가장 널리 실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청구권은 역시나 회계장부 열람권입니다. 상법 제466조를 보시면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1항,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야 됩니다.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법 제466조가 소수지분권자들이 다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분쟁을 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회계장부 열람권을 먼저 행사를 하거든요. 내용증명 형태로 이유를 붙인 서면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유 붙인 서면으로 당신이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파악이 되니 나는 주주로서 회계장부를 열람을 청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계장부를 공개를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선전포고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죠?
제2항에 있었죠.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즉 부당함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런 회계장부 열람권을 청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붙인 서면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회계장부 열람권에 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딱 반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되죠? 소수지분권자는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을 통해서 실제로 법원에 이 억울함을 호소를 해서 회계장부 열람권을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서 법원에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회계장부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사실 주주 간의 분쟁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일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회계장부를 확보를 했을 때 이 회계장부상에 드러나는 비위행이라든지 불법행이라든지 아니면 판공비가 말도 안 되게 과다하게 정산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논의를 할 때 분쟁을 할 때 결정적인 힌트를 주거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숫자적인 부분, 자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소수지분권자는 이 회계장부 열람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또 다수지분권자는 여기에 응하지 않아서 회계장부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3% 지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 중에 한 개는 회사의 업무, 재산 상태의 검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법상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업무나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를 해서 제대로 된 인스펙션을 받게 만드는 이런 권리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3% 이상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지분권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주주제한권, 그 다음에 위법 행위를 한 이사감사에 대한 해임 청구권, 또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또 회사의 업무 재산 상태의 검사권까지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주는 입장에서도 3% 이상의 주식을 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의 권리를 다 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기여도나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스톡옵션을 줄 때도 마찬가지겠죠. 스톡옵션을 줄 때 3% 이상을 주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지분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3%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또 1%의 주식만 보유를 하고 있어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상법상의 구체적인 권리는 첫 번째는 이사의 위법 행위 유지 청구권. 회사에 대해서 임원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아니면 손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 유지 청구권이라고 하면 금지 청구권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만하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입니다. 3%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아예 잘라달라고 할 수 있고 1%를 가지고 있으면 잘라달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만하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저 행위를. 라고까지는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표소송권입니다. 상법 제403조에 있는데요. 회사에 대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위 제기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소송은 회사에게 저 이사가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은 회사에 큰 손해를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추궁해달라는 소제기를 하라고 회사에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표소송권입니다. 자, 그러면 소수지분권자들에게 상법상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 법률적인 권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다수지분권자가 이제 횡포를 막 부립니다. 예를 들면 등기이사직을 본인의 특수이해관계인에게 전부 다 안치고 그 다음에 등기이사직과 관련된 급여 수준을 엄청나게 높이고 그 다음에 임원들에 대한 상여금도 막 높여서 실제로 회사가 열심히 일해봤자 전부 다 임원들만 배불리는 그리고 그 임원들은 전부 다 다수지분권자가 지명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케이스. 그리고 본인은 지분이 뭐 10%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은 철저히 배제되고 등기이사도 아니고 그냥 뭐 일반적인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 급여도 쥐꼬리만큼만 주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실제로 이제 10% 지분권자지만 실질적으로 회사가 성장하는 데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된 기여도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다수 지분권자를 압박할 수 있을지, 특히 이제 상법상 이 권리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본인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좀 뚜렷하게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본인의 목표가 지분을 정리하고 꽤 괜찮은 가치를 평가받고 지분을 팔고 나가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나는 이 회사가 아주 무섭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지분은 유지를 할 텐데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나는 일반 근로자로 원하지는 않고 나는 등기이사직을 보장을 해주면서 급여를 좀 두둑히 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지분은 유지를 하고 나는 등기이사직을 만약 안 해준다면 배당이라도 매년 제대로 받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분 유지를 하고 불법 행위를 상대방이 못하도록 적절히 견제를 하면서 배당도 안 해주고 급여도 안 주지만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 적절한 때에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단 목표를 좀 정해봐야 될 겁니다. 크게 보면 지분을 정리하고 나간다. 두 번째, 지분은 유지를 하면서 나는 등기임원으로 등재가 돼서 급여 수준을 높이겠다. 세 번째, 지분 유지를 한다. 등기임원으로 등재는 안 해주지만 매년 영업이익의 몇 프로는 배당을 주는 것을 약속받는다.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지분 유지를 하면서 적어도 저 대표이사, 저 다수 지분권자가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막는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좀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소수 지분권자는 법률적으로 본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소수지분권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소수지분권자이지만 여러 가지 권리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좋긴 합니다. 투자자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한 5억 정도 투자를 하고 1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가면 본인은 소수지분권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투자자들이 5%의 지분, 10%의 지분만 확보를 하고서도 꽤 많은 컨트롤을 하면서 회사 경영 전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상법상 보장되어 있는 지분율 때문이 아니고 주주간 계약서를 빡빡하게 적어놔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 주주간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뭐 동의권, 협의권, 사전 통지권,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비록 10%의 지분밖에 보유하지 못하는 소수 지분권자지만 함부로 할 수 없게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볼 게, 본인이 소수지분권자라면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서 권리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애초에 생각을 해놨다면 가능했을 것이고요. 만약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상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들을 활용을 하면서 다수 지분권자를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죠. 특히 핵심은 어떻게 다수 지분권자의 불법적인 아니면 위법적인 행위를 포착을 해서 이를 증거 자료로 확보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실은 다수 지분권자가 완전히 합법적으로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다. 비록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급여를 높이거나 아니면 뭐 인센티브를 높이거나 퇴직금 수준을 높이거나 이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불법적인 부분들을 포착을 해서 증거로 삼아서 이를 가지고 사건의 실마리를 마련해 볼 수 있을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대표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회계장부 열람건이죠. 상법 제466조에 있는 회계장부 열람건 청구를 해서 실제로 회계장부, 재무제표, 그 다음에 계약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파악을 해봐서 여기서 이제 균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백마진을 받았다는 정황이 확보된다든지, 아니면 직원을 불법적으로 해고를 했다라는 정황이 확보된다든지, 아니면 금융거래적으로
금융거래위원회 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행위를 한 것이 발견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증거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고요. 그리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받은 기업이라면 사실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 자체가 투자자와의 주주간 계약서에 투자 철회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 투자를 받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 이사에 대한 해임 청구까지 할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형법적으로도 예를 들면 사적으로 유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를 삼으면서 다수 지분권자를 이제 압박을 하는 것이 사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소수 지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사실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법이 아닐까. 물론 기본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잘 협의를 할 수 있다면 베스트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증거 자료들을 확보를 해서 형사소송을 먼저 시작해서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고소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사 해임의 청구의 소를 우리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상대방을 압박을 하면서 투자자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투자자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조항의 투자를 처리할 수 있는, 투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포착을 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수 지분권자를 압박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압박 방법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설명드릴 부분은 소수 지분권자들끼리 좀 연대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본인 혼자 나서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 다수 지분권자가 55%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나머지 4명이 45% 지분권자들이 각각 A, B, C, D가 있다. 그럼 혼자 움직이지 마시고 A, B, C, D가 함께 연대해서 45%의 지분권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훨씬 더 묵직하게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증거 싸움이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셔라. 그리고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하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수 지분권자들이 다수 지분권자들을 막 마음대로 하면서 본인이 막 마음은 안 드는데 혀를 끌끌 차면서 속이 상해서 중간에 멘탈이 나와가지고 지분을 포기해라. 너 다 가져. 이럴 바에는 나는 아예 관련이 안 되는 게 속 시원해 라고 하면서 그냥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기전에 지치지 마세요. 결국은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소수 지분권자가 다수 지분권자보다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 지분권자는 공격을 받고 견제를 당하는 입장이지만 소수 지분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계속 견제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서 본인이 너무 심리적으로 지친다든지 피로감을 많이 느껴서 본인이 먼저 지레짐작 지쳐가지고 지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히 지분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상법상에 여러분들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핵심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M&A 같은 거를 진행을 할 때 실제로 반대 주주들에게는 A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B라는 회사 아니면 카카오가 A라는 회사를 사는 과정입니다. 그럴 경우에 M&A가 진행되거나 영업 양수도가 진행되면 이때는 M&A와 관련된 일이 일어났을 때 주주총회에서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묻는단 말이죠. 이때 반대 주주들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게 뭐냐? 나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 회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주식을 그냥 사달라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의사 표현을 한 것만으로도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주당 가치에 대해서 서로 회사와 주주 간에 협상을 하게 됩니다. 쭉 버티고만 있으면 이 회사가 성장만 하면 향후에 얼마든지 이렇게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생길 수 있으니까 본인이 먼저 지레짐작 지쳐가지고 장기전에 휘말려가지고 심리적으로 멘탈이 흔들려서 주식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은 초래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결국 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본인이 장기전에 더 유리하다. 시간은 내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씩 적절히 압박을 해 나가면서 견제를 해 나간다면 회사가 성장하면 언젠가는 본인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멘탈 관리 특히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수지분권자 입장에서 본인이 비록 뭐 10%, 5%, 3%밖에 주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상법상의 견주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다수지분권자를 압박을 하면서 견제하면서 본인이 장기적인 전략을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동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힘을 얻기 바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은 내 편이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장기전을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